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 31번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틀린 것. 전국의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했는데 모든이 아니라 경기도와 광역시가 아닌 군지역에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임대차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임대차 신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했는데, 교환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죠. 교환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신고 대상이네요. 교환계약 빼고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주택 매매를 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 및 첨부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투기과열지구 안에 소재하는 거래가 5억이다. 거래 당사자 간에 했네요. 자, 거래 당사자 간에 했으면 자금조달 입주계획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인 경우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틀렸네요. 니은이 그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거래 당사자 직거래라고 했잖아요.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니은이 틀렸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신고해야 되고요. 면적,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가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도 들어가야 되죠. 지금 투기과열지구니까 자금 조달 증빙 서류 이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투기과열지구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허가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계약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계약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와 정상적으로 허가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고요. 3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정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판례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우효가 됩니다. 자, 이 해설을 보시면 자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인데 35번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출제된 적 없습니다. 거의 이런 문제는 출제는 잘 안 됩니다. 자, 틀린 것은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이 임목을 중개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 갑구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표제부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면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36번. 틀린 것은 했는데 공매에 있어서 전자입찰 방식에 관한 매각이 가능하지만 경매는 아직 전자입찰 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외국인은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수 없으나 이게 X네요.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요. 공매를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도 경매, 공매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37번. 37번 틀린 것인데 2020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서울특별시 소재 X 상가 건물 보증금 2억원, 월차임 240만원, 임대차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틀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2억원, 월세가 240이면 환산보증금은 4억 4천만 원이죠. 4억 4천. 틀린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주택은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이고 상가는 1년이죠. 2번 갑이 3개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을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최선순위 임차권은 존속합니다. 말소 규정원리보다 앞서 있는 경우. 다음은 4번인데요. 갑이 X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되어 있어야 된다. 대항력은 돈 받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X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건물을 빼주지 않고 방을 비워주지도 않고 건물 비워주지도 않고 경매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배당받는 것과 건물 비워주는 것 명도하는 게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 이게 10번 넘게 출제됐습니다. 2번 주문이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39번 보겠습니다. 경매 권리분석 내용 중 틀린 것입니다. 39번. 자, 답은 39번에 3번입니다. 담보가등기가 최고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설정되었다면 매각이 되더라도 말소되지 않는다 했는데,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선순위, 후순위 상관없이 무조건 모두 말소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입니다. 물론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유치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하거나 공탁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등록 신청 전에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이 말이 틀렸죠?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1번, 2번, 3번에 있죠? 10분의 1이 아니라 그냥 1번, 2번, 3번에 있죠? 처음에 개업을 할 때는 미리 못하고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는데, 그 암기 프린트 56번에 2번, 3번에 있는데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이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해커스는 이제 6회까지만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다음 6회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